스타트업의 성장은 새로운 법인 설립이나 브랜드 전환 또는 사업 양수도 M&A를 통해 한 단계 도약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움직임이 너무 빠르게 진행되면 회계, 세무, 계약 리스크가 뒤따르게 마련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제 진행된 사례를 토대로 브랜드 중심의 사업 양수도 거래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5가지 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1. 거래 일정, 서두르면 리스크가 커집니다. 양수도 계약의 핵심은 시기입니다. 특히 폐업과 부가세 신고가 얽혀있는 상황에서 결산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로 폐업을 진행하면 회계가 꼬일 수 있습니다. 이에 현실적인 일정 예시를 알려드립니다. 4월 말 결산 마감, 5월 중 영업권 채권 재고자산 평가, 6월 초 양수도 대가 확정 및 세금 계산서 발행, 6월 말 대금 지급 및 폐업, 부가세 신고일을 7월 25일로 맞추면 납부와 환급을 같은 시점에 처리할 수 있어 자금 부담이 줄어듭니다. 2. 포괄양수도라 해도 세금 계산서는 선택이 아닌 안전장치. 포괄양수도는 통상 부가세 과세 대상이 아니지만 조건이 모호할 경우엔 문제가 됩니다. 만약 양도 금액이 크고 부가가치세 대상 자산이 포함되어 있거나 포괄양수도로 보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고 양수인이 대리납부하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과세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부가세를 건너뛰면 나중에 가산세와 공제불가 리스크가 생깁니다. 3. 양수도 대가, 합리성과 증빙이 핵심. 양도 대가가 적절한지를 평가할 때 가장 먼저 보는 건 장부상의 순자산입니다. 하지만 자산의 실제 가치가 반영되지 않으면 과세당국의 문제 제기 대상이 됩니다. 예시, 외상 매출금 중 일부는 회수불능 가능성이 있다면 대손 처리. 외상 매출금 중 일부는 회수불능 가능성이 있다면 대손 처리. 재고는 회의록 등을 통해 자체 평가 후 실사. 감정평가 생략 시 내부 기록으로 충분히 대응 가능. 특수관계자 간 거래일수록 가격 산정 과정이 충분히 협의되었다는 근거를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4. 계약서 문구는 양수인 입장을 반영해 조정하세요. 기존 포괄양수도 계약서는 양도자 위주로 설계된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 조항은 아래와 같이 수정할 수 있습니다. 양도금액 확정. 2024년 3월 31일 기준 자산 평가액을 기반으로 하되 이견이 있을 시 조정 가능. 계약 효력 발생일 2024년 6월 30일 이후 자산 이전은 순차적 이행 가능. 또한 양수도 대금은 현실적으로 일시불이 어려운 경우 분납 조건 또는 유예 조항을 추가해 기한의 이익을 활용하는 것도 유용한 전략입니다. 5. 브랜드 이전은 지점 설치와 상호 유지로 해결. 패션, 콘텐츠, 디자인 업계처럼 브랜드 인지도 자체가 핵심 자산인 경우 법인만 바뀌어도 브랜드가 이어지지 않으면 실익이 없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지점을 설치해 기존 상호를 유지하면서 법인명을 별도로 가져가는 방식을 씁니다. 이 방식은 상호 유지, 세무 리스크 없음, 외부 혼선 방지라는 3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단, 브랜드 명의가 변경될 경우에는 상표권, 도메인, SNS 채널 등의 소유권 이전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보너스 Q&A, 등기 먼저 끝났는데 거래가 늦어지면 불이익 있을까? 등기상 지점 설립이나 상호 등록이 끝났더라도 실제 자산 이전이나 거래가 늦어지는 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외부에서 봤을 때 등기 완료가 즉 운영 개시로 오해될 여지가 있으므로 실질적 영업 시작일이 다르다는 것을 계약서나 이사회 의사록에 명시하고 세무적 처리와 등기의 시간차에 대해 법무사와 교차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무리 M&A는 거래보다 기록이 중요합니다. 양수도 계약은 종이에 사인하는 게 끝이 아니라 과거의 실체를 정리하고 미래의 법적 구조를 설계하는 과정입니다. 절차는 서두르지 말고 가격은 증빙을 남기고 브랜드는 연속성을 확보하며 등기와 실질 사이의 시간차는 문서로 관리하고 이 4가지를 놓치지 않는다면 작은 거래라도 탄탄한 인수합병으로 남습니다. 기업의 진짜 가치는 계약서 한 장의 신뢰에서 시작됩니다.